집에서 청소, 빨래 정리, 설거지,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남학생, 학생들은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겨울을 대비하라고 추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도 뭐 이래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체력 단련을 많이 하셔서 쉬지 않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체력은 어디서 오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데서 체력이 온다. 공부를 하면은 전도서 마지막에 몸이 약해진다 했어요. 책을 많이 보면 몸이 약해진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책을 쓰는 게 끝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 목사님이 책을 쓰죠. 끝도 없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번 설교하는데 그거를 어떤 집사님이요 타이핑을 쳤더니 80페이지가 나와요. 설교 한 번 하는데, 근데 이거 하루에 세 편에. 그러니까 사실 비서나 저 인공지능 컴퓨터 딱 해가지고 쫙 하면은 하루에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매주마다 그 설교한 거 설교집 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알면은 응용이 끝도 없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는 게 쉬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악한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 마귀가 만든 그 행사인데 그런 거는 멀리하고, 그 석탄일, 석유일이 아닌 석탄일 이런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상숭배의 모든 시즌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밥을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고, 공부할 때는 배가 비어서 하셔야 돼요. 운동하는 선수들 시합 전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두뇌 가지고 시합 져요. 그러니까 몸이 다 텅 빈 상태에서 뛰죠. 프로축구 선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2시간 동안 이렇게 서가지고 말을 할 때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공부하거나 무슨 중요한 정신활동할 때 먹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하고 밥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잠은 안 돼. 소화를 시키고 걷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 근데 식사를 잘하고 운동 잘하려면, 그리고 몸이 깨끗하려면 아침이랑 점심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저녁에 많이 먹고 잠을 자면은 몸이 안 좋아져요. 속이 고장나. 그래서 젊을 땐 모르는데 그게 계속 습관이 들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간이나 신장이 할 일이 많은 채 그냥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큼지막하게 먹고 나서 저녁에 이제 배부르니까 졸릴 거 아니에요. 또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와. 배가 불룩해야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면은 속이 망가지는 거예요. 만족감은 있는데. 그래서 성인병은 다 어떻게 오냐? 학생 때 잘못된 습관이 계속 수십 년 고착화돼서 중년 이후에 몸이 그 증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뛰어. 뜀박질을 해. 잘 모르겠으면 복싱 체육관을 다녀. 복싱 선수는 하루에 4km, 10km, 6km 이렇게 뛴대요.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든데 금방 회복이 된대요. 홍수환 장로님 말씀에는 아침에 뛰는 선수는 3분 동안 두드려 맞고 1분 딱 앉아있는 동안 피곤이 다 회복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1분 쉬는 거 자체가 완전히 그동안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뛰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돼? 3분 동안 얻어 터지고 막 이랬는데 1분 동안 이게 복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 회전에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는 거. 그리고 발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심폐가 튼튼해지죠. 호흡량이 계속 그거 힘든데도 버티는 사람은 제가 이런 증세가 있다고는 안 믿어요. 무슨 쌍욕을 들어도 쇼크를 덜 받아요. 이게 힘든데 계속 뛰어서 내가 그 일주를 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왕따를 당하건 오해를 당해도 내가 버틸 수 있다. 이런 깡다구가 생겨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막 우울해지려고 하는데 그거 딱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싸움이 공부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체력을 키우는데 체력이 강해지게 할 때는 힘들게 운동을 해야 돼요. 힘들게. 그러니까 목표를 딱 잡고 해야 돼요. 몇 시간 몇십 분 운동한다 이러지 말고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몇 바퀴를 돌아야 된다. 좀 힘들더라도 그 목표치를 좀 어렵게 딱 하란 말이에요. 수학책을 푼다 이러면은 오늘 내가 이만큼 풀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걸 다 짚고 가야 돼요. 공부를 할 때 허락이 되면 7단계로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초중고등학교 전과정을 공부할 때 세세히 공부하시면 안 돼. 그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세세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를 이틀 만에 쭉 해가지고 대충 다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로 큰 도로가 깔린 거예요. 그 뒤부터 챕터를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국도를 까는 거예요. 시험에 날 것만 먼저 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자세히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모든 학식은 지식과 지식의 관계와 연관성을 링크 연결시키는 걸로 지식이 오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는 놈은 공부 못하기로 작정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자세히 공부하려면 7번째 훑을 때 그때 자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전 과정을 일주일에 확 중요한 것만 하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만.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작년에 중요한 시험 문제 있죠. 그 시험 문제 다 외워버려. 그런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자꾸만 교과서 보죠.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를 안 보고 교과서를 봐. 시작과 끝을 보는 애들이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 안에 시험 공부를 나올 걸 해야지. 그러니까 시험 공부에 나왔던 거 중심으로 쫙 훑으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라니까 거꾸로. 기초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를 다지는 거는요.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 이런 게 미분적분입니다. 이럴 때 그때 잘 들으면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기초를 집에 가서 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개념이 잘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고 더 자세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쭉 갈 때 옆에 도로 개설해달라고 그러면 소리도 듣지 마 그냥. 호남고속도로만 뚫으라니까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해야겠다 이러면 영동고속도로 뭐 이게 국도를 뚫어요. 그 다음에 지방도로를 뚫듯이 세세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충 빨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5분 공부해서 85점인가 맞은 게 가성비 짱이었던 기록이에요. 과목 하나를 왕창 시험 직전까지 공부를 못해서 시험 전에 어떻게 해요? 책만 들고 간 거예요. 그게 회계 있죠? 부기, 상업. 그 과목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공업이나 농업을 안 해서 서울학교라서 상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농업은 농촌 지역 고등학교에서 농업 공부하는데 우리 동네는 이제 상업을 했어요. 공업하는 옆에 학교도 있는데 우리는 저 상업에 상업이면은 뭐냐면 수표를 어떻게 하고 은행에서 뭐 수표를 어떻게 하고 이게 회계장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것도 이제 좀 암기 과목이거든요. 화장실 가는 틈에 화장실 가면 하는데 공부하면 안 돼.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대만 찍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5점이 나오더라고요. 참 일주일 내내 공부해도 70점 나오고 이랬는데 그거는 85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리고 사람이 집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하는 거 알아맞혀요. 그래서 사람의 잠재력은 쫓겨야 돼. 쫓겨야 돼. 시간을 딱 제약하고 아주 괴롭힘을 당할 때 공부 능력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반드시 학생들은 게을르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튼튼히 그놈들이 공부 못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게으름이라는 요소가 침투해 들어간다고 아셔야 돼요. 공부할 때. 그리고 공부 못한 애들은 진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히 공부하려는 유혹이야. 더 자세히 기초를 공부하면 쉽죠. 왜냐면 자세히 공부하니까 쉬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가성비 중심으로 빠르게 공부해야 돼요. 급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최대한 이용해야지 두뇌 개발이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안 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죠. 여유 있게.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마라톤도요. 힘든데 끝까지 막 극으로 가가지고 자기 한계에 도달한 사람이 이게 신체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도 운동하고 똑같으니까 상황을 몰아가야 돼. 그러니까 급박하게 몰아가야 돼. 중요한 거는 시험을 많이 봐야 돼. 아니면 시험을 일찍 보고 대학을 일찍 가고 일찍 졸업하고 나는 박사 빨리 따야 돼. 결혼 전까지 난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혼담이 오고 갈 땐 난 어느 학교에서 박사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혼담을 하기가 좋게 해야 돼. 별거까지 다 얘기해 내가. 바빠. 예? 어떤 분은 40이 넘어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그래요. 예? 여기 회사 갔다가 7개월 있다 잘리고 왠 백이 없으니까. 저기 갔다가 3년 있다 잘리고. 그래가지고 업종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돈도 버는 게 아니에요. 돈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돈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 공부한다. 이게 시스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수입을 해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다 대학교 나오죠. 그럴 때는 지금은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다 대학교 나오잖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스위스는 고등학교 나오고 60% 정도가 고등학교만 나와요. 거기는 장사하고 기술을 갖고 이러면은 존경해줘요. 스위스 같은데 독일은.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술자로 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소득도 많아지고 학벌을 비교를 안 해. 독일 사람들은 이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망치질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세계적인 명품이 독일제가 많잖아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 장인 정신 이게 뭐가 자기 분야에서 뭐를 하면 이게 학벌로 사람을 밀어붙이고 이러질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장인 정신이 있고 뭐 기술이 있고 뭐 그래도요. 학벌이 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파 싸움 하던 민족성이 있어가지고 야, 쟤 대학 못 갔다. 대학도 못 나왔다. 이래버려요. 그리고 다 박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쟤는 박사가 아니야. 쟤는 그냥 대학교만 나온 애야. 요렇게 합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죄성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공부 못하면 넌 일해서 돈 벌어라 이러면은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근데 많은 가정이 그래요. 너 공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왜 투자를 하니?
너 돈 벌어라 이런 식으로 네가 잘 되는 쪽으로 가거라 이래요. 그게 미혹받은 거예요. 공부는 못할수록 더 시켜놔야 돼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디펜스용인 거예요. 이게 공격용이 아닌 거예요. 돈벌이용이 아닌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예?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이 돈 못 버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텃세가 센 나라예요. 여기가. 짜장면 값을 못 올리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화교가 재정권을 다 쥐었는데 여기는 힘을 못 써요. 대한민국 사람은. 텃세가 세서.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민족을 노예 삼고 500년, 1000년을 살았던 민족이에요. 여기가. 어느 민족을 봐도 노예를 부릴 때는 다른 민족의 노예를 잡아와서 말이 안 통하는 놈들을 부려먹지. 우리나라는요. 자식이 서자로 태어나도 그 친자식을 노비로 쳐버려요. 왕나라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식이 많아지면 재산을 품바이를 하면은 그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쪼갤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장자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적자한테. 그러니까 서자들은 재산을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당파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싸움을 해서 세도 정치를 집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친자식인데 뭐 양반집 부인 몸을 통해 나지 않으면 다 노예를 시켜버린 거예요. 친자식이 어떻게 노예입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 민족성이 우리가 장점이 탁월한 게 많은 민족이지만 반대가 단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단점을 잘 보시고 율곡이다 퇴계 이황이다 이러면 껍복 죽었듯이 글 공부했다 이러면은 껍복 죽어버려요. 이놈의 나라는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잘해놓고 잘하질 못하면 양이라도 많이 해야 돼. 박사까지 그냥 끝까지 가방줄이라도 길게 해야 돼. 가방줄이 튼튼하지 않으면 길기라도 해야 돼 그냥. 아시겠어요? 아주 피곤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피곤한 나라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 예?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예? 그 외국 가서 살면 더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살기 좋다고요? 거기 터줏대 감 다 있어요. 미국도. 인종차별 다 있다니까. 한국도 인종차별 있죠. 한국은요. 재미난 거는 동양인은 인종차별하고 서양인은 인종차별 안 하고 흑인이 오면 또 인종차별해요. 색깔이 달라도 인종차별, 색깔이 비슷해도 인종차별. 그렇다니까. 이제 서양 가면 색깔이 달라야만 인종차별이 가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압니까? 모른다니까. 다 서양 사람이니까 그냥 다 같은 물인가 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색깔이 비슷한데 차별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한 보름이나 20일이나 30일 목욕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내가 선교지에서 이 사막 지역을 거닐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같이 보이냐면 한국인처럼 안 보이고 동남아 근로자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하라 사막 지역에 이슬람족들 그 성경 배달하느라고 거기 가가지고 목욕을 많이 못하고 그랬었거든. 수십 년 전에, 20몇 년 전에. 그리고는 이제 한인 교포교회에 간 거예요. 이제 씻지 않고. 그랬더니 한국인 분들이 영어로 묻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또는 뭐 동남아 근로자인 줄 알았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난 사막 지역에서 왔다 갔다. 근데 한국 사람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 우리가 잘 몰라. 단점은 학벌주의라는 거예요. 학벌주의. 이거를 멀리 해야 돼요. 학벌주의 멀리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학벌을 자랑하면 죄예요. 그러나 학벌을 자랑질하는데 왕따 당하지 않도록 디펜스, 심리적으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외부에서 경멸하는 게 치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자기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실력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자인하게 될 때 자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 자책감에 쩔어 있을 때 마귀가 아주 우울증 걸리지 못하게 자기를 디펜스 하려면 자기를 채찍질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놔야지 나중에 자책이 온다고. 마귀가 조롱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대학도 못 갔지? 그리고 대학을 못 가면 마귀 새끼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넌 인류대 서울대 못 갔지? 또 서울대 간 애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 너는 서울대만 갔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서울대 간 애들이요 만족감이 없어요. 서울대 갔어. 근데 자기가 의과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농과대학에 붙었어. 그럼 만족을 하냐?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영문학과 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뭐 다른 학과를 갔다 이거요. 그래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가고 싶어도 경쟁이 센 데를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저 인기가 적은 학과 그러면 점수가 적거든요. 경쟁이 약하니까. 그럼 거기 다니는 사람은 다 마이너리그에 뛰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갔어. 그런데 너 취직 잘 돼? 못 돼? 그러면 취직 잘 되는 과 쪽은 막 프라이드가 있고 서울대라도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가 있어요. 공부 잘해야 가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자꾸만 산업을 줄였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다니다가요. 지방의대, 지방치과대, 지방한의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원자력 회사는 그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바람이 세니까 뭐 자동차 만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흔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공부 잘해서 아인슈타인처럼 핵물리학자 되려고 갔는데 정부에서 그냥 찬바람 쐬버리면은 그건 실직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붙은 애들이 전교 1등 하다 왔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생각해가지고 온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무나 돼? 그러니까 사회에서 얘기하고 자기 꿈을 펼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취직의 목적을 두고 하지 말고 내가 그걸 공부를 해서 나를 발전시키겠다 하고 진학을 해야 돼요. 취직은 아무거나 해도 돈이 벌려. 알바해도 되고요. 사업을 해도 돼. 자기가 국문학을 연구했어. 근데 사업은 따로 하란 말이에요. 국문학을 연구해서 교사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는 따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문학과 공부했다고 국어 선생이 되냐? 2000대 1인데 그거가 한 자리 남았어요. 여러분 국어 선생님 자리가 포화예요. 포화. 그러면 그 한 자리 들어가려고 2000대 1, 100대 1이 넘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 교육감한테 백 썼다 이거예요.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교육감이 좋아하는 애 이렇게 비밀리에 부탁들 그게 걔 붙여주지. 역사 이래 백으로 안 되는 일은 없었어요. 역사가 얘기하기에. 그러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공부를 잘해도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정직하고 긍정적이어야지 사랑받는 데니까. 성격이 우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격이 언제 우울해지냐. 내가 공부하라고 다 했는데 나한테 그만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짱돌을 들어라 이러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야. 예? 월급 88만 원 받을 바에는 짱돌을 들어라 이러고 막 폭동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대학교에 많이 있다. 이게 인류대학교. 겨울이 되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따신대요. 그래서 선택받아 지명받은 자들은 지금 안 보여. 잡혀갔어. 트리를 달고 있어요 지금. 깜빡이. 트리를 달면서
트리가 언제 예쁘죠? 어두울 때 예뻐요. 빛을 발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학벌 중심이고 막 이러는데 공부는 다 했어. 근데 학벌 갖고 평가도 받길 거절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평가도 안 하고 사람 근본을 보고 사람의 능력을 볼 줄 알아요. 학벌이라는 포장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다 합격을 해야 돼. 근데 포장지로 속으면 안 돼 또. 학벌은 포장지예요. 포장지. 사람을 좋게 가리는 포장지란 말이에요. 포장 도구에 좋은 물건이 있는 줄 알지만 좋은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학벌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신랑감 신부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좋은 배필감은 학벌을 보고 못 찾아요. 근데 학벌은 받아놔야 돼.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쪽 집안이 자기의 성실성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 어느 학교 나오고 뭘 공부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집안이 부모님 계신지 뭐 이런 게 본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신 집안은 조금 이게 기가 죽을 수 있어.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하면 기가 안 죽어. 자기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뭐라고 해도 신경을 안 써. 저 사람 날 모르니까 그래. 그리고 넉넉하게 들어줘요 그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노력을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꾸벅꾸벅 좋은 것처럼 학원이나 학교 가서 꾸벅꾸벅 졸아. 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최선을 안 한 거야. 그게 정신이 바짝 차려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평가가 오죠. 좋은 평가가 세상에 없어요. 90%는 안 좋은 평가야. 그거밖에 못하냐 말이야. 그러면 멘탈을 짱짱하게 디펜스를 해놔야지. 최선을 안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주 안 했는데 웃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더럽다니까요. 애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너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다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벌 자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이 학사학위 받을 때 제가 한 단계는 올려야 돼요. 석사학위 받아놔야 돼요. 석사학위까지 딱 받으면은 전공을 어디 학교 나왔네 이런 걸 안 해요. 왜냐? 쓸데없이 하나 더 다녔거든. 그러니까 남이 경쟁질하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학교 4년에서 실제 3, 4학년 때 전공 배우죠. 1, 2학년 때는 기초 전공이나 교양 들어요. 요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교양 안 들어도요. 시민들 소양이 높으면요. 대학 국어, 대학 영어, 대학 교양 체육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1, 2학년 거는요. 쓰레기 교육이에요. 3, 4학년 거에다 약간 방학 특강 더하면은 2년 안에 4년제를 다 끝낼 수가 있다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4년제가 너무 길다는 거야. 1, 2학년은 전공도 안 해. 근데 계속 평가 다녀. 평가받아. 서울대 안에서도 너 그 농대 다니냐? 난 의대 다니. 농대가 더 좋은 학교일 수가 있어요. 의대보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뻐긴단 말이에요. 입학 점수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1등 하는 애도 이게 시험 드는데 공부가 성적이 적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벌을 자랑하지도 못하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자기가 잘 해놔야 되고 자기가 잘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열등감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입시할 때 수십 년 전이지만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이가 최선을 다한 거를 아는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서울대 공대 갔어. 근데 얘 고모부가 자꾸만 와. 동호 잘 있냐고. 그럼 나는 공부방에서 안 나와. 그런 고모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해한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이제 서울대 간 거 이제 쭉 얘기하고 뭐 그러시는 게 은연중에 나오셔요. 친척 간에도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녀 자랑해야지. 자녀 자랑해야지 험한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근데 비교된 아이 친척 아이거든. 그런 게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살다 보면 우리 아들 잘 돼서 그거 자랑 좀 하고 싶은데 그쪽 집 아들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식이 5 자녀가 전교 꼴찌하는 집안은 자살하는 학생이 없어. 성적 비관해서 자살하는 놈은 꼭 집안에 수재가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10등 안에 못 드는 둔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환경이 너무 이게 격이 날 때 자살한다니까. 성적 비관해서. 에브리바디 다 진학을 포기한 집은 자살 환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사람 피곤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남학생들 잘 알아야 돼요. 남학생들 별것도 아닌데 덩치가 좋고 막 체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싫은 소리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이동규 목사님한 내가 수십 년 사귀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특징이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제일 힘센 깡패인데 혼자 깡패가 아니야. 조직을 갖고 있어. 걔가 1대1 격투해가지고 비밀 세계에선 걔가 1등인 거예요. 서열. 주먹이 제일 세니까. 태권도 전국 무슨 체전에서 태권도 전국에서 뭐 석권하고 이런 애인데 조직이 있어. 근데 걔가 온 거야. 우리 이동규 목사님한테. 너 서열이 얼마인 줄 모르겠으니까 우리 붙어보자. 왜냐하면 밑에 똘마니들이 야 동규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냐 이러고 막 평론을 한 거야.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모래주머니 차고 계속 달리고 뭐 이랬기 때문에 최배달의 제자의 제자예요. 솥불을 그냥 당수로 끊어버리고 막, 예? 뭐 이래. 칼제비를 맨손으로 제압을 하고 뭐 이런 최배달 씨가 있어요. 예, 제1교포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1대 100으로 싸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싸우면은 한 1시간 2시간 쉬지 않고 싸우게 해요. 한 명이 100명을 붙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한 5명이 동시에 달라드는 거를 훈련시켜요. 그럼 혼자서 5명이 이겨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수부대에서는 그 저기 특공무술은 최배달 씨 거를 수입한 걸 가르쳐요. 현재 저기 특수부대 그 공수부대 이런 데. 근데 군대에서 그거 조교를 한 거야. 그건 중학교 때부터 그 훈련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싸움은 안 해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자꾸만 그 세계에 있는 애들은 싸움을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개 팔굽혀펴 아니 그러니까 철봉 턱걸이를 몇 번 하는지 끝없이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번을 이걸 하는지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은 10번 하면 기운 빠져서 이게 안 올라가는데 이걸 수백 번 해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없을 때 안 보일 때 이건 비밀인데 체력장을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턱걸이 한 번도 못하는 남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동규한테 부탁해봐 이러면 해주고 이제 만점 해주고 그거를 막 10몇 명을 그냥 무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싸움은 안 하는데 성격이 쿨해지는 거예요. 아, 뭐 해도 괜찮아. 아, 나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남학생들은 성격이 좋아져요. 그리고 몸이 튼튼하지 않잖아요. 뭐든지 하면 뭐가 쑤시고 막 이래. 남학생이 예를 들어
뭐 여학생은 간 잃고 여려가지고 뭐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여학생도 너무 약하고 약하고 나는 너무 혈이고 약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 아주 성격이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몸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튼튼해야지 성격도 좋은 거예요. 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성격 좋아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운동을 해야지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재미난 운동하면 안 되고 힘든 운동 하고 나서 재미난 운동 탁구나 이런 것도 하라 이게 몸 풀고 친구 사귀게. 그러니까 힘든 운동을 해야지. 서울대를 간 애도 함부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법대 가려고 했는데 서울법대 못 갔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재수해서 서울대생인데 다시 서울법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울법대생들이 서울대에서 막 활개치고 막 잘난 척하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별것 같고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멘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하려면 어떤 객관성이 있고 주관성이 있게 주관적으로 자기 멘탈이 세야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모님이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는 A를 다 맞아줘야 돼요. 1학년 때 공부 안 할 때. 그러면은 학점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석사 박사 할 때 딱 성적표 제출할 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잘해야지 돼요. 뭐든지 대학원은 전부 영어로 다 승부가 납니다. 요즘 대학원들이 전부 영어로만 수업하고 한국말 안 쓰죠. 지금 다 그래요. 서울시내대학교가 웬만하면 한국어 과정 교과 없어져요. 다. 한국 사람만 왔지만 전부 교수도 한국 사람인데 영어만 쓰고 질문하고 답변할 때 전부 레포트 제출 전부 영어로 쓰게 하죠. 석사 과정도 그래요. 근데 지금 무슨 한글을 쓰냐 이거요. 한글은 유치원 때 끝내요. 요즘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학생들 결혼 안 한 학생들은 영어 성경 봐야 된다. 영어 성경. 영어 성경 보고 뭘 봐야 돼? 독일어 성경 보고. 독일어 성경 보고 라틴어 성경 보고. 라틴어 성경 보면 프랑스어 성경 보고. 그리고 중국 성경, 한문 성경 이건 따로 보고. 그래서 술술 읽어야 돼요. 몰라도 모르는 단어 신문에 많이 나죠. 모르는 단어 나와도 읽을 수 있죠. 신문에.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에? 그것처럼 모르는 단어 나와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단어를 몰라도 읽을 수는 있거든. 그렇게 연습을 자꾸만 본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아름다운 글씨인 문장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도 외국어 성경 읽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외국 사람 만나면 여러분 장로교를 다녔어. 그러면 칼빈 교리를 가르쳐. 루터교를 나오면 루터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고. 교단마다 다른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왜 루터파랑 칼빈파가 나뉘고 천주교가 나뉘었냐 이거. 그러면은 난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니네는 왜 천주교랑 나뉘고 개신교가 나뉘어 있냐? 또 칼빈은 뭐고 루터는 뭐냐 이러.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루터 교리 가르치고 칼빈 교리 가르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하신 것만 쭉 얘기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공부하면 교리가 거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외국어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입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당하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무실당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무실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돼야지 부모님이 기분이 좋은 거지. 부모가 잘 되면 부모가 좋은 건 줄 알아요? 부모가 무언데 자식 잘 돼야지 저 일한 보람이 있는 건데. 근데 속도 모르고 부모 속도 모르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래. 안 그렇다니까.
사랑의 빚을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먼저는 부모님 속썩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속썩이지 않는 게 뭔데? 밥만 지어주고 용돈만 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방향이 없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살벌한지도 모르고. 박사까지 다 봤죠. 제가 서강대 대학원에서 있을 때 삼성그룹 핵심 고위직이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자기가 밑에 박사학위들 월급 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박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외국 유학 갈 수는 없어. 중요 직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강대 와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서강대 경영학 박사 받으려고. 근데 공부를 하죠. 학교에서 공부한 것 갖고 경영이나 사업이 되냐? 안 돼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거 갖고 사업해서 돈 못 벌어요. 그래도 학벌을 따놔야지 사람관계나 인사관리나 뭐 할 때 이게 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학벌을 신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똑똑한 건 별도로 하는 거고 실력 키우는 것도 별도라는 거예요. 근데 학벌은 무조건 따놔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받던 서울대에서 서울대 박사학위 받던 똑같은 박사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차등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높아질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미리 받는 게 좋은데 40이 넘어서 받는 짓으로 하지 말고 돈이 안 벌릴 때 얼른 공부해 놓으라 이거예요. 얼른 공부해 놓으라. 에? 아우 돈이 많이 들어요 공부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세상 더럽죠. 그 학비 왜 내? 그거 그냥 무료로 그냥 책 사서 읽으면 똑같은 건데. 근데 책 사서 읽는 거랑 똑같은 경제학 원론을 책 사서 3만 원짜리 책 사서 읽는 거랑 5천만 원 학비 내고 경제학 원서 읽은 거랑 차별을 한다니까. 이거 미치게 팔짝 뛰겠어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다들 3천만 원, 5천만 원 내고 경제학 원서를 읽어야지 알아주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고 장가 안 갔으면 그 내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위증을 따내는 거예요. 학위증은 돈 갖고 따는 거예요. 공부는 책 읽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줘가지고 공부를 시켜주시면 하는 건데 아예 고아도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 그거 세상적인 거다. 뭐하러 학교 나오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걸 다 받는 거예요. 왜냐 다 세상 것은 헛된 거거든. 헛된 거니까 뭐 다 하니까 그냥 기만. 여러분 예를 들어봐. 홀딱 벗고 다녀도 하늘 날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근데 홀딱 벗고 다니면은 욕지거리 듣는단 말이에요. 가난해서 홀딱 벗고 다녀. 에? 솔직히 낙타 옷 입었잖아 세례왕이. 그게 뭐예요? 낙타 옷밖에 없는 거야. 홀딱 벗고 거진 거예요 거지. 세례왕이 거진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었더라. 왜? 갈아입을 옷이 없거든. 에? 그러면은 그게 하늘 날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데 세례요한이 뭔가 세상과 세상 것이 없어도 영역과 거룩한 어떤 그걸로 카바링을 해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게 먹힌 거지. 갈아입을 옷이 없어. 한 벌밖에 없어. 그럼 멸시천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잠하게 무명의 시절을 지낼 때에도 쇼크를 안 받게 다 갖고 있어야 돼. 유명해지면은 학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해결돼. 예?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죠. 그러나 그 전까지 사람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파괴를 하니까 이게 파괴를 말로 사람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말이 칼같이 올 때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게다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를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극복하는 훈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남이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자기를 평가하는 게. 목사님은 남이 목사님을 평가하는 거에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 목사님 인생을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당해도 신경을 안 쓰고 은둔주의자로 공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 재산이 얼마냐, 좌석이 몇 개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교인 숫자로 이제 목사님 급을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왜 같은 목사 됐는데 그렇게 막 급수를 나누려고 그러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기도 싫고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또 뭐 높은 목사인 줄 알아요. 난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냥 교육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동료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다 동료고 그러지 누가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 자기가 뭐를 이루어 놓고 자기 실력이 있고 그래야지 그것도 먹히는 거지. 자기 실력도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교육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 목사님이요. 왜 큰 소리 치는 줄 알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지네가 손해거든. 목사님처럼 학식이 있는 박사님도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 교수님들 그 전공만 했기 때문에 그 대학 교수자. 목사님은 많이 알아요. 글 공부로 하자면은 박사님들보다 많이 알아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알아내는 능력이 목사님한테는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 1년치 학비만 내면 박사학위가 미국 박사학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냥 고아들하고 노숙자한테 다 학비 줘버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박사학위 안 받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학벌 사회를 저항하는 어떤 무브먼트란 말이에요. 한 학기 1년 남았는데 그거 내고 그거 박사 따지 그래요. 근데 그거 몇 천만 원 내야 돼요. 또 요즘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됐어. 그러니까 1년치인데도 몇 천만 원 내야 돼. 몇 천만 원. 미국 학비가 비쌉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급이 다르게 비싸요. 그래서 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니까 박사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공부 더 해가지고 나 발전시키자. 그래가지고 학벌 중심을 파괴하고 저항하는 운동을 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벌을 따신 분은 존경해드리고 자기는 일부러 학벌 안 따고 가난한 사람한테 교육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완전히 구축되니까 학벌 갖고 나를 누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지. 더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놈이 학벌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여동생이 박사를 땄어요. 박사 딸 때도 박사가 잘 진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이랬더니 여동생이 바로 박사가 나왔어. 명문대에서. 그래서 졸업식 가가지고 이렇게 친척들하고 일가 친척이 다 사돈 식구들도 와가지고 며느리가 박사 따니까 막 축하해 줬어요. 그 시댁 어르신이. 그래서 나는 박사 근처까지 갔다가 안 땄잖아 일부러. 그냥 밥 먹다가 신촌에서 밥 먹다가 야 박사가 별거냐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박사도 못 딴 새끼가 뭐 박사도 못 딴 놈이 뭐 새끼라고는 안 해요 우리 아빠. 예. 박사도 못 딴 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아주 한참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뭐 선택이죠. 근데 박사 따신 분은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박사님 꼭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박사를 따지 않고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어느 짓거리를 난 안 해요. 왜 그러냐? 자신감이 있고 내 세계가 있으니까.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평가받는 걸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평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세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지. 유치원생들 5개 국어 쭉 읽어봐요. 대학 가고 박사 따는 거 그냥 예절로 드리죠. 뭐 이러면서 공부하게 되지. 박사를 따야 돼 이럽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로 성경을 쭉 읽는 애가 그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대학 교수님도 짤짤매는 걸
유치원생은 초등학생 쭉 읽어줘요. 멋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올빵점 맞아도 괜찮다니까. 성경을 5개국어로 줄줄줄줄 읽을 수 있어야 돼. 동양 언어와 서양 언어로. 그럼 프랑스 가면은 어떻게 해요? 프랑스 유학 가면? 그땐 프랑스어는 프랑스 애들보다 못하죠. 그럴 땐 중국어 성경을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프랑스 애들 들으라고. 기를 죽여버리는 거야. 또 동양에 가서는 어떻게 해? 대만의 무슨 대학교에 가서 일본 도쿄에 무슨 유학 가서 그러면 라틴어를 줄줄줄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해줘요. 기를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양날성 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외국어 실력은 초등학교 때 많이 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잘한다 그래도 비즈니스를 집안에서 일으키라고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수면은 어떻게 해요? 40대, 30대 교수가 됐어. 젊어서. 그러면은 30년 후에 은퇴하겠죠. 30년 후에 은퇴할 걸 미리 생각해서 30년 전부터 기업이나 자기 연구소나 이런 걸 설립하고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30세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 그러면 교수에서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건 바본 거예요. 30년 후에 교수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13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보세요. 예? 대성학원, 종로학원 가보세요. 이런 거 가르쳐. 서울대 가보세요. 이런 거 가르쳐? 안 가르쳐. 서울대 정운찬 총리가 그 총장했죠. 경제학 박사죠. 조순 경제학 박사 그 제자잖아요. 근데 경제부총리 했죠. 은퇴하고 쓴 책을 봤어요, 제가. 서점 가가지고 정운찬 그 경제학 박사죠. 거기 끝에 뭐예요? 우리 교육의 한계. 한문을 가르쳐야 된다. 그 수준이에요, 그게. 서울대 총장 출신도 한문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의 맹점이래요. 한문은 가르치는 정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라틴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하려면. 영어 다 하는데 라틴어를 해야지. 그러니까 영어는 잘하고 날아가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인간이 많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해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야지. 난 영어 못합니다. 그러나 라틴어를 쭉 공부해서 이게 실력이 하면 깊이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듣고 말하는 거 잘 못하잖아. 영어로 말해보세요. 내가 못 알아듣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수 쳐서. 교수님이 말을 하면 내가 못 알아듣거든. 미국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스 노만 얘기하거든. 교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언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한테 주도권 넘겨주죠. 그냥 못 알아듣는 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에요. 유학 가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장기적인 걸 쭉 갖고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력이 좋아야 된다니까. 체력이. 성격 좋아지고 싶으세요? 성격 좋으려고 사람한테 친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힘있게 몸을 만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어주세요. 그게 성격 좋은 거예요. 난 연약해도 성격이 좋아요. 거짓말이야 그거 다. 힘들면 짜증내고 찡찡거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성격 좋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지치질 않아야 돼. 아무 데나 쿨쿨 잘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성격 좋은 거예요. 이게 육적인 요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마무리로 영적으로 성격이 좋도록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는 거지. 성격 좋은 거는 체력이 좋아야 된다니까. 여학생들 잘 들어야 돼. 여학생들이 왜 성격이 나쁜 줄 알아요? 찡알대고 이기적인 줄 알아요? 체력이 약해. 어머 난 연약해서 이거 못해. 그러니까 성격이 나쁜 거예요. 에? 힘든 일에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 아빠가 힘이 더 좋죠? 여학생 따님보다. 그래도 아빠가 뭐 2개 들면 꼴을 보면 안 돼. 얼른 들어드려야 돼요. 아빠가 뭘 드셨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셨다 그러면 더 빨리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해야 돼. 여학생들 다 그래야 돼. 근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기운 좋죠. 더 짐을 잘 받아내야지. 그게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그 성경 밀수하는 훈련을 제가 주문도 서해 그 가가지고 그 거기 배 타고 가가지고 그거 딱 훈련 받아요. 그러면 간첩이 배 타고 못 오거든 거기. 그러니까 성경 배달하는 그 저 훈련 받을 때 이동규 목사님하고 배 타고 거기 가서 일주일 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북한 성경 밀수하는 거. 했는데 저 이삭성 교사님이 그때는 이제 그 갈렙성 교사님은 북한에서 사역하시고 뭐 그럴 때예요. 중국 계실 국내 없으실 때. 이삭성 교사님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 자료가 많은데 봉고차에서 트럭에서 그걸 내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는데 팔 힘이 좋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막 나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격 좋네 이런 거예요. 힘이 좋네 이러질 않아요. 성격이 좋네. 이게 노인들이 사람 보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 행동 딱 볼 때 성격이 그거 보여야 돼요. 그게 힘이 좋다고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근데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격 좋네. 힘쓰는 걸 보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신 있어? 힘쓸 때 자기가 찡찡대지 않는 성격인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노인들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힘을 쓸 때 짜증을 내지 않아야 그게 성격 좋은 거예요. 학생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힘들죠 공부하는 거. 그걸 버텨내야 성격이 좋아지고요. 운동할 때 힘든 거 있죠. 그거 버텨내고 짜증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은 물동이를 이기는 리브가를 생각해야 돼요. 물동이를 많이 이 낙타에게 수십 마리 몰고 왔어요 지금.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예요. 낙타는 물을 마시면 바켓스 하나를 한 번에 마셔버려요. 그거를 수십 마리예요. 그걸 어린 소녀가 혼자서 다 날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요청 안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격 좋다는 거예요. 성격. 요즘 여자애들은 반대야. 저주받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여자애들은 써먹을 여자애가 없어. 그걸 하냐 이거예요. 목사님은요. 힘이 없어도요. 얼른 들어요. 뭐 물거나. 누가 시키질 않아. 성격이 그래. 난 이동규 목사님처럼 팔뚝 힘이 세진 않은데 성격이 그래. 성격이. 누가 힘든 걸 보면 미안해. 성격이 미안하니까 들어야 돼. 근데 나도 힘들고 저쪽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격이 야 택시 부르자 이래요. 돈 쓰자 이래. 왜냐하면 걔가 계속 들고 가게 하면 나도 미안하고 난 근데 아니 나도 힘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야 용달차 아저씨 부르자. 이렇게 해서 내가 미안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든 사람 그 저기 도와주되 내 몸도 챙겨야 되는 거지.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이. 예, 성격이. 예. 그래서 사람이 힘들죠. 그러면은 보모를 두거나 가사 도우미를 아브라함 집은 두었죠. 그 죄 아니에요. 사치 아니에요. 애 낳고 열심히 애를 키우는데 일꾼을 드리는 것은 회사 직원을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대로 아셔야 돼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월급을 드리고 그 가난한 집이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부자인데 직원 안 써? 직원 써서 사장님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아서 지치지 않게 해줘야지. 그 여성들은 어떻게 애 낳고 키우는 게 사장님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돈을 쓸 때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남자여야지. 남학생들 잘 들어. 부인이 애를 낳고 키우는 걸 즐거워해. 그러면 어떻게 해? 부인한테 애 더 많이 낳아서 더 잘 키워라 이렇게 해놓고 돈을 잘 벌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 집안일이 많아지죠. 애들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챙겨야 될 식구가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안 살림 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걸 부탁을 해야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일들을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꾼들에게 뭘 맡길지 미리 다 계산한다고 돼 있죠. 경영자 수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 빨래, 청소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집에서 다 하는 거야. 근데 집을 가꾼다는 건 집안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경영하는 거예요. 집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빚은 줄이고 현찰은 많아져서 자본력이 있게 만들고, 불효자나 이런 사람들은 줄이고, 불효녀나 불효자는 줄이고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분위기를 해야 돼요. 물론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자녀 뒷바라지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끼쳐드리는 게.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는 계속 비교질을 당해요. 여러분이. 은연중에. 사람들이 경쟁하는 귀신이 붙었거든. 우리나라는. 남보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경쟁질을 해요. 서양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자기 최선을 다해야지 경쟁질을 당하거나 비교질을 당할 때 상처를 안 받을 만큼 자기를 충만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평가할 때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설립 기념 예배 이런 거 교회 설립 기념일 행사 안 하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번잡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 각자의 생일을 챙겨주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일을 챙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몇 월 며칠에 설립됐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해서 살아가고 기준이 예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을 때만 자책감을 느껴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자책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세상에 멸시천대를 받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때 멘탈이 짱짱하려면 체력까지 있어야지 짱짱한 거지. 자기가 공부만 많이 했다고 되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하죠. 그럼 공부 잘한 거 갖고 교만질 떨어요.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적이 오르죠. 그러면 교만질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교만하죠. 그거 고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쉽게 공부하고 공부 잘하는 게 사람이 보기가 좋은 거지, 독하게 공부를 하면 애들이 배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독하게 공부를 해서 애가 배렸었잖아. 새벽에 제가 얘기했죠. 공부 잘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제가 귀신 들렸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죽어라고 공부하니까 어떻게 죽어라고 공부해서 진짜. 여러분 코피 나도 한쪽에서 나지 쌍코피 터져 봤어? 이게 사발로 막 흘렸어요. 나는 죽으려고 막 한 거예요. 피곤해도 피곤이 어딨어. 아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점수가 확 오르는 거예요. 대성학원 다닐 때 그랬어요. 대성학원 다닐 때.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가 해니까 된다 이거예요. 노력하니까 된다 이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노력한 만큼 된다 이러니까 귀신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만이 10곱절로 세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학생은 사귀지 않는데 여학생들이 내가 귀신 들리지 않을 땐 나를 어떤 여자 학생도 안 좋아해. 근데 귀신이 딱 들어와서 교만한 기가 눈빛이 딱 있죠. 교만한 남자를 좋아해요. 이 돌대가리 여자들이. 에? 여자들은 잘난 척하는 남자는 멸시하지만 잘난 기운이 있게 느껴지는 남자를 좋아해요. 골빈 여자들인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은 남자는 눈빛에서 교만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절 있고 이러면은 폼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게 귀신한테 묶여 있는 학생인 줄 모르고 좋아한다니까. 여럿이 좋아요. 누나들도 좋아해. 그러니까 귀신이 들으면은 이게 뭐야? 교만기가 든다고. 교만기가 있는 남자만 여자들은 따라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스타가 있죠. 그러면은 여자 수백 명 오빠 부대가 동원되죠. 그게 뭐예요? 정신 나간 여자들인 거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도 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훈련을 받아서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 쉽게 잘 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성품이 안정되면서 독하게 공부 잘하면 부작용이 난다니까.
독해서 뭐라 하면은 이게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죠. 정신력이 허약한 학생들 있죠. 그러면 너 독하게 공부 좀 해봐. 마라톤 극기 운동 좀 해봐. 숨 넘어가게 해봐. 그래서 이게 진짜 독하게 하는 기질이 없어. 그러니까 멘탈이 허약한 거야.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해봐 이러는 거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도가지 낮춰서 얘가 도끼가 품어지려고 그래. 그럼 그거는 잘라버려야 돼. 그걸 잘라버려야 돼 그냥. 이런 세계를요 서울대 진학시키는 고3 선생님들 몰라요. 영의 세계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서울대 많이 보내면은 그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한테 막 칭찬받지. 서울대 명문대 많이 보냈다고 선생님 칭찬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망가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애기들 망가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유치원 때부터 난 가르치는 거예요. 성문제, 결혼, 그리고 애가 어떻게 교만해지는지, 공부를 왜 못하게 되는지, 체력 증진을 안 시켜 집중력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머리만 굴려서 공부하면 그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다시 반복하는데, 공부를 하면은 뇌에 산소 소비량이 많아져요. 산소 소비량이 많은데 열이 나게 돼 있죠. 열이 나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공부하려면 이게 피가 많이 돌아야 돼요. 빨리 돌아야 돼요. 그러면은 목이 두꺼워야지 좋아요. 10차선 경부고속도로가 차량이 많이 운송이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핏줄이 넓어야 돼. 핏줄이 넓으려면 근육이 발달이 많이 된 데에 핏줄이 넓게 분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피가 부족하거나 산소 부족하면은 목이 두껍게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음악 감상하고 이렇게 헬렐레 소파에서 풀어져 있다가 공부해 보세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피곤이 오고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릴렉스 하다가 갑자기 긴장해서 공부. 산소 부족이거든. 산소 부족이 만성적으로 돼 있는 학생들은 뭐예요? 상체 운동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피곤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학생들은 어깨도 쩍 벌어지게 만들려면 계속 이거를 안 올 때 쇼할지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육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게 피곤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는 고속도로를 핏줄 고속도로를 개통은 시켜놓고 그리고 공부를 하든지 운동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량이 팡팡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맥혀서 이게 안 돌아요? 목은 두껍게 했는데 남학생이 손가락으로 팍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빨리 모세혈관에서 피가 도니까 어떻게 해요? 손발을 많이 움직이는 걸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뛸 때 어떻게 충격이 발바닥에 계속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막힌 혈관이 뻥뻥 뚫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심장이 펌핑질 할 때 팽팽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 근데 아침에 그냥 뛰면 안 돼요. 무릎이 갑자기 무리가 가니까 한 바퀴 걸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쭉 워킹 프레이어 거는 거예요. 두 바퀴째부터 뛰지 마시고 두 바퀴째는 어떻게 해요? 오르막만 뛰세요. 숨만 차게.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기도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바퀴째는 쫙 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워밍업이 됐기 때문에 그때 세 바퀴째는 계속 뛰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걸어야 돼요. 그래야 워밍업이 되거든요. 늦게 걷지 마시란 말이에요. 빨리 걸으면서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프레이어 워킹하고 러닝 프레이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교회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필요 없어. 새벽기도는 홀로 하나님께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설교 못 듣는다고요? 새벽기도 안 가서. 성경을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이래가지고 들으세요. 요한복음 이래 들으세요. 로마서 이렇게 들으세요. 그냥. 그럼 복을 받아요. 성경을. 단순하게 혼자 들으란 말이에요. 그게 새벽기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체력도 키우고 성경도 듣고 근데 새벽이니까 어둡죠. 성경책 읽지 않아도 돼요. 낭송이 되는 거 쭉 되는 거야. 그럼 읽고 싶어 그러면 영어로 읽어. 그래야 목사님 제자 훈련 제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데 한글 성경 읽어요. 한글 성경 들어도 다 아는 거죠. 들어도 다 쓸 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지. 효율성을 늘려야지. 지금 70년 전 6.25 시대 때 방식으로 제자 훈련해요.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엄청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박사 따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지금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이대 이런 데서 영어 수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석박사 과정은.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어 강의 못하면 교수 채용 금지하죠. 요즘 다 그러죠. 영어 강의 못하고. 미국 아이비리그하고 똑같이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해야지. 근데 대학교는 한국말로 수업하죠.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하고 땡치려는 거지. 석박사를 영어로 졸업을 할 만큼 하려면 영어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대학만 가겠다는 건 뭐야? 공부 더럽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빼돌리는 거지. 서울 살아도 영어로 수업 다 하고 레포트 영어로 다 타이핑 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아이비리그 미국 안 가도 그 세계적인 그거 그대로 아이비리그 카피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서울대학교 나온다. 서울대학교도 학부는요. 1, 2, 3, 4학년 한국말로 해요. 다. 그러니까 지방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까? 돈 내고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저 레포트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명동에서요. 강남에서요. 알바생도요. 4개 국어로 손님 맞이하는 거 다 해야지 알바생 취직시켜요. 4개 국어를 해야 돼.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걸로 손님 접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바생도 나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대학교 4학년짜리가 한국어 수업을 들어. 아니 미치겠어. 이렇게 놀구자 빠졌어요. 어디가? 입시기관들이. 입시기관들이 이렇게 놀구자 빠지는데 입시기관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늦는 거지. 서울대 갔어.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인생에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지금도 공부하는데 자기가 자기 업이나 자기 직업이나 이걸 딱 해가지고 자녀를 다 대충 키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남이 안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결혼 전에는 하기 싫은 거 강제로 해야 되는 거 남이 다 하는 공부 다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뭐 다 했어. 그러면 남이 안 하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지구상에 그런 인간 없고 자기 혼자 그런 인간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굉장히 달라.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남의 거 카피 안 하시거든. 네 인생을 살아라. 그럼 남의 인생하고 다르나요? 다르지. 성령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시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음란하지 않아야 음란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남자가 자기를 유혹해 주었으면 좋겠어. 에? 그러면 나쁜 놈의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평가하고 고르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모든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 자기가 뭔데 자기 좋다고 대쉬하고 프로포즈하고 그러는데 됐어요. 이러고 있냐 이거. 어? 지가 뭐 공주야 뭐야.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얻으려면 1000명의 남자가 다 싫어도 자기를 좋아해 주면 고맙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예절이 있으신데
예, 저는요. 예. 그리고 겸손하게 해야 돼. 싫어도 겸손해야 돼. 그러면은 좋아서 더 미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해서 고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좋게 해주고 어느 정도 넘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바운더리 펜스를 쳐놔야 돼. 그래서 친절한데 손잡으려고 그러면 조심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근데 조심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칭찬을 해주시면 다 고마움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그것도 겸손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학생이. 예쁜 여자 애들이 나중에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애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애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예쁜 여학생들 너무 많아서 내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대쉬를 할 때는 남자 딴에는 쪽팔릴 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저기 매너를 지키고 하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뭘 해도 오해는 안 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띨띨한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만 잘해줘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자기가 싫어하건 못생기건 어떤 여성이라도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할머님들 잘해드리고, 예? 그래 어느 정도만 잘해주면 그쪽에서 잘 안 해줘도 상처를 안 입어.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잘해드렸는데 왜 잘 안 해주시냐고 생각할 수 있어. 상대방이 동급생이건 나이가 많으시건 그럼 벌써 센스가 없는 거예요. 잘해줄 땐 무조건 잘해드리고 싹 빠지려고 잘해드리면 상처를 절대 안 받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잘해드리고 싹 빠질 생각으로 잘해드려야 돼요. 기사도 정신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장애인이 있어. 이게 다리를 저는 여자분이 있어. 그러면 다 똑같이 잘해주는 거예요. 몸무게가 150kg가 넘는 여자분이 있어. 그래서 똑같이 잘해주고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외모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한테. 그래야 그 남자분의 매너와 정신세계가 참 귀하다. 이래서 사장님, 회장님이 걔를 머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요. 인사관리할 때요. 제가 인사관리 전공했잖아요. 이 인사관리는 이게 맨 윗사람이 하는 경영술이에요. 그 사람이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요. 150kg가 넘는 비만증 여성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웨이터한테 어떻게 함부로 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자기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요? 그 사람 인사 점수를 비밀리에 마음으로 카운팅하고 있어요. 다. 이것도 모르고 남학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쟤 여자 예쁘다. 야, 쟤는 150kg 여자다. 벌써 거기서 깎이는 거예요. 다. 그거 다 보이지 않고요. 인사는 반드시 비밀로 하고 알리지 않고 속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고과를 딱 해놓고 회장님은 유럽 출장으로 탁 가고 유럽 출장 출발한 다음 날 사장단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보고 사람 반응 보고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사인데 그거는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지 노인한테 함부로 하는지 어린이한테 그리고 그 뭐 가난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지 그거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그러니까 다 잘해드리고 싹 빠지고 잘해드리고 싹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저기 CEO가 된다고. CEO가 될 때는 그 매너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CEO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CEO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CEO가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만 CEO를 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캐릭터나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전공이거든. 리더십하고 인사관리거든. 제가 전공을. 마케팅은 이제 선택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장 지도 교수님이 그거 전공이에요. CEO 어떻게 양성하는지 그거 저 담당 대학원장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가서
선진국의 기사도 정신을 그냥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영국 사람들 얼마나 매너가 좋습니까? 유색인종이 딱 가도 예절이 있는 영국 사람들은 다 그거를 해줘요. 쌍놈의 자식들이 인종차별하는 거지. 이게 그 가난하고 절고 못생기고 뭐 이런 가난한 사람 다 해주랬죠, 예수님이. 그게 기사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도 정신 그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학생의 그 덕목이 있고 남학생의 덕목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 남학생은 잔소리가 없어. 힘든 운동을 해야 돼. 잘 모르겠으면은 힘든 운동을 그냥 해. 그냥 학원 딱 끊어가지고 그냥 해. 예. 그렇게 하면은 성격 좋아집니다. 예. 그 나는 권투하는 거는 좋아하진 않는데 권투하신 분이 뭐가 좋냐면 막 자기를 때려요. 막 때리는데도 끝나면은 너 잘했다 이러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뚜렷했는데 그거 한참 치고받고 이러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코피 터지고 그랬는데 야 이제 야 너 잘한다 이러면서 코피 흘리면서 야 너 괜찮은데 실력 좋은데 이러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미워하지 않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싱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난 복싱 나쁜 스폰주 운동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충격적인 운동을 하셨는데 건강에 증진되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마음 중심이나 성격이 자꾸만 바뀐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그러면은 그 뒤에 뭐 10일 금식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10일 금식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하고 10일 금식을 해보고 이러는 거지. 운동도 안 하고 체력도 증진도 안 하고 내가 40일 금식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 자기가 뭐 모세가 되려고 그래? 40일 금식을 왜 해? 에? 그러니까 좀 뭐 만용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부터 알아야 운동부터. 성격이 왜 꼬장꼬장한 줄 알아요? 힘든 운동 회피하잖아.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뭐예요? 여자들끼리 모이면은 성격이 꼬장꼬장하니까 여자들끼리 모이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 성격이 무던하신 어떤 아저씨가 오면 오히려 분위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에? 왜 그래? 힘든 일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은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 그냥 쉬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게 몸을 다루신 분이 성격이 좋아요. 예. 그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5분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탄절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연말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방학할 때까지 내년도 내후년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학생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라바가레 비오라바 유라바가레 비오라바 열라바가레 비오라바 열라바가레 비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라바가레 비오라바 유라바가레 비아. 아벨라바가레 비오라바 열라바가레 비오라바 열라바가레 비오라바 열라바가레 비오라바 열라바가레 비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와라바가레비오라바 율라바가레비아라바 율라바가레비아라.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고